함께 산다는 것, 겉으로는 간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와 복잡함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을 혼자 두면 안 되죠. 같이 살아야 그게 진짜 효도지요. 자식이 곁에 있어야 서로 의지가 되고 정이 더 쌓이죠. 정말 맞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들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함께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수 있을까요? 그저 옆에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합니다. 가족이니까 뭐든 괜찮을 거라고,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정이 더 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막상 함께 살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같이 있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아침마다 들리는 문 여닫는 소리, 식사 시간에 대한 차이,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생활 속 사소한 것들이 차츰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토록 따뜻하게만 그렸던 가족과의 동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조용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식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고 풀어내는 것이 건강한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가치관의 차이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 맞을 줄 알았던 기대는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조금씩 피하게 되고 말을 줄이게 되며 표현을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괜찮을 것이라 믿었던 그 마음이 때로는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같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조율하고 감정을 나누며 생활을 맞춰가는 끊임없는 노력임을 이제야 실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함께하지 말자고 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전제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배려와 소통, 이해가 필요한지를 함께 돌아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가족이란 멀리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고 같이 살지 않더라도 따뜻한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일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일이 왜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함께 있으면 당연히 효도일까? 효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것이 곧 효도라는 인식,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심하셨고, 어떤 분은 자녀의 권유에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주는 안락함, 아침마다 가족의 소리가 들리는 안정감, 밥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 늦은 밤 TV를 함께 보는 평화로운 풍경. 그 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란 건 이런 거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효도 아닐까? 하지만 그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어느 순간 점점 벌어집니다. 처음엔 표현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표정과 눈빛에 나타나고 말 한마디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족이라서 더 가까워질 줄 알았지만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때로는 더 멀어지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부담, 식구들의 기대 섞인 요청,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감사의 말 대신 요구의 말들이 늘어나게 되면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차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보람은 무게로 변하고 그 무게는 감정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가사도우미처럼 느껴지는 순간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은 생각보다 더 깊고 무겁습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그동안 눌러왔던 마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서로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많은 상처가 쌓인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곧 효도라는 말은 어쩌면 절반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효도는 함께하는 공간보다도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이니까 다 괜찮을 거라는 기대는 현실에서는 큰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더 상처받기 쉬우며 그렇기에 더 많은 배려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가깝게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요. 결국 가족 간의 동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효도의 이름 아래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매일매일을 통해 진심을 나누고 존중을 표현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2부 서로 다른 삶의 리듬. 사람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은 참 많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부지런히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늦은 밤, 고요한 시간에야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이 정돈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루를 사는 리듬은 단순히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는 말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살아온 세월이 스며 있고 각자의 환경과 경험이 녹아 있으며 삶에 대한 태도와 습관, 가치관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리듬이 하나의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충돌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쉰다는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맞추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줄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모 세대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차 한 잔을 끓이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싱크대를 닦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반복되지요. 그 시간들은 그분들의 마음에 평온을 주는 중요한 루틴입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이들은 밤늦게야 겨우 한숨 돌리고 아이를 재우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잠에 드는 시간이 새벽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른 아침의 인기척은 때로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님은 조용히 행동하려 애쓰고 자녀는 부모님의 일상을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 하나, 전자레인지의 삐 소리 하나, 화장실 물 내리는 타이밍, 텔레비전의 볼륨, 통화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예민해지고 마침내는 말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어느새 스스로를 불편한 존재처럼 여기기 시작하고 자녀는
죄책감과 피로감 속에서 적절한 선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의 리듬이 엇갈릴 때 그 집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말은 줄고 눈치는 늘며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어느 한쪽이 조율하는 걸 멈추면 결국 갈등은 터지고 맙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건 그 갈등이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고자 했던 것도 서로 도우려 했던 것도 가족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고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삶이 자연스레 맞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조율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판단보다 서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참아야지가 아니라 서로 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으로 전환될 때 그 집은 조금씩 숨쉴 공간을 되찾게 됩니다. 리듬이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삼부 고마움이 당연함이 될 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지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내게 무언가를 해주면 그 마음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 그 따뜻한 감정이 옅어지고 맙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의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당연함으로 바뀌게 되지요.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살게 될 때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부모님은 매일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손주를 챙기시며 집안을 돌보십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덕분에 정말 편해요. 아빠가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런 말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말들이 들려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아이 좀 데리고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기는 돌려주셨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질문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갈까? 나는 과연 필요한 사람일까? 부모님의 역할은 언제부터인가 돕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녀는 바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도움이 너무도 큰 힘이 되지요.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그 고마움을 자꾸만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관계 속의 온도도 함께 식어갑니다. 고마움은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그것이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아이가 잘 지내요. 아빠가 계셔서 저녁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한 표현되지 않은 고마움은 오해를 낳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자신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자녀는 부모님이 말없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고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때로는 작은 손편지를 전하는 것도 좋고 주말 저녁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표현해야 하고 더 말로 전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말로 전한 고마움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당연함 대신 고마움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작은 아주 작지만 그 영향은 참으로 깊고 따뜻할 것입니다. 사부 가깝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오래된 인연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한다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 이해는 멈추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다 알 거라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해왔으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지 않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방향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족은, 특히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너무도 오랫동안 같은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늘 엄격한 어른으로 기억하고 부모는 자식을 여전히 미숙한 아이로 여깁니다. 그렇게 서로는 서로의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의 변화는 보이지 않게 되고 마음은 자꾸만 어긋나게 되지요. 이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지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서로를 가장 몰라보게 되는 관계. 그것이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오해가 생기고 결국 감정이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잖아. 라는 말은 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넌 원래 그랬어. 라는 한마디는 지금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족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숙했던 틀을 깨야 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을 묻고 현재의 감정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혹시 소홀하지는 않았나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족의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자주 말해야 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예의를 지키고 안부를 묻지만 가족에게는 그저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섬세하게 챙기고 더 따뜻하게 말해줘야 하는 법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란 이유로 상처를 줘도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가족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진짜 이해는 진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말과 행동, 눈빛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그 짧은 질문 하나로도 서로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 놓쳐버린 진짜 이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부 말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서운함이었습니다.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그렇게 넘겨보려 했던 말들. 그런데 어느새 그 작은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한숨이었습니다. 다음엔 가슴속 혼잣말이 되었고, 그 다음엔 말없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은 짐처럼 마음 한 구석을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더 쉽게 참습니다. 더 오래 기다립니다. 더 많이 감춥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괜히 분위기 흐릴 필요는 없잖아. 이 나이의 싸움은 싫어. 이런 생각들로 꾹 눌러 담은 말들이 결국 마음의 거리를 만듭니다. 침묵은 때로는 배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해를 키우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참는 동안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무관심해졌나 봐.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오가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막힙니다. 막힌 마음은 결국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가족이 서로 가장 조심스러운 관계로 변해갑니다. 감정은 쌓이기 전에 말로 풀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땐 제가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니었나요? 이런 말들이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입을 열어야 그제야 서로가 진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오랜 오해를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게 싸움이든 침묵이든 혹은 눈물로 나타나든 말이지요. 그 전에 차라리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관계는 진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상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야 진짜 가족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의무적인 대화가 아닌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혹시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어요? 제가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소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굳어버린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관계는 멈추게 됩니다. 이제는 꺼내야 할 말이 있다면 오늘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의 솔직한 감정이 앞으로의 관계를 훨씬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자주,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서로를 위한 가장 진심 어린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론 멀리 있어도 더 깊은 가족.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과 존중이 유지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더 가깝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물리적으로 가까워졌을 때 서로의 다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께라는 의미는 단순히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함께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며 가끔은 따로, 가끔은 함께하는 그 균형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쌓이는 오해와 서운함보다 조금의 거리를 두고 주고받는 진심 어린 안부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있어서 그립고 보고 싶어서 연락하게 되고 만나면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관계. 물리적 거리는 때로 정서적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함께 사는 것만이 효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넓게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자주 말해야 하고 더 자주 확인해야 하며 더 자주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서는 언젠가 오해로 바뀌게 됩니다. 고마워요. 미안했어요.
당신 덕분에 참 든든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집안은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적당한 거리, 적절한 말, 진심 어린 관심.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변화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인생의 가장 오래된 인연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더 깊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따뜻한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감싸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